이준호는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어젯밤의 기억은 엉망진창이었다. 비즈니스 파티에 참석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건넨 샴페인을 마셨다는 것까지는 분명했다. 그 다음은 희미한 잔상들 뿐이었다.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는 욕망, 낯선 여자의 온기, 그리고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 그는 자신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서 홀로 잠들어 있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이준호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 제2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아 냉철하고 빈틈없는 경영 스타일로 회사를 몇 단계나 더 성장시켰다. 그의 이름은 곧 성공과 완벽함을 상징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사랑은 시간 낭비였다. 그의 삶은 오직 일과 성공만을 향해 있었다. 그런 그에게 어젯밤의 사건은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어젯밤의 모든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CCTV, 호텔 기록, 그리고 그에게 접근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CCTV에는 그녀가 새벽 3시에 호텔을 빠져나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고 그녀가 타고 간 택시 번호판은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이준호는 초조해졌다. 그의 완벽한 세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점이 생긴 것이다. 그는 이 오점을 지워야만 했다. 그는 그 여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그녀를 추적했다. 호텔 주변의 모든 택시 회사를 뒤졌고 CCTV를 분석했으며 그녀가 남긴 작은 단서 하나라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한편 한서연은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불안감과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사건을 후회했다. 그녀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다가 술에 취해 길을 잃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해 도움을 청했다. 그는 그녀에게 여동생을 데리러 왔는데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린다.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착한 마음에 그를 따라갔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속아 넘어가 마약이 든 술을 마셨고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그녀는 그 남자의 호텔방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를 구해준 것은 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를 구해줬지만 그 역시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방치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그의 셔츠를 벗겨주고 그가 토한 것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하룻밤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했다. 그녀는 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쪽지 한 장과 그녀의 연락처를 남겨두고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다. 서연은 가난했지만 그녀는 착하고 강한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 그녀는 그 남자와의 하룻밤을 잊으려 노력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실수였다. 며칠 후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호텔에서 해고당했다. 호텔 측은 그녀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서연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녀는 좌절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당장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다. 서연은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제2그룹에서 임시직을 구한다. 최저 시급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조건이다 라고 말했다. 서연은 희망을 품고 제2그룹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제2그룹의 총수가 이준호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곳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장소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이준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가 남긴 쪽지 한 장만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려 했다. 그는 그녀의 필체를 분석하고 그녀의 손때 묻은 쪽지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그녀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는 놀랐다. 그는 그녀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한서연은 제2그룹 임시직 면접에 합격했다. 그녀는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다. 제2그룹은 그녀에게 너무 거대한 곳이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와 바랜 티셔츠를 입고 첫 출근을 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다른 직원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품 옷과 구두를 신은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담당 업무는 총수 비서실의 임시 서류 정리원이었다. 그녀는 총수 비서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총수가 이준호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빨리 일을 시작해 가족을 위한 돈을 벌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낯선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에는 총수 비서실이라고 쓰인 팻말이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서연은 그 순간 그가 그녀가 하룻밤을 보낸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준호는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다. 그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 긴장된 표정을 보며 그녀가 가난한 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회사에, 그것도 자신의 비서실에 임시직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당신 어떻게 여기에 온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저는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침묵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잔인했다. 서연은 준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해명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비서실장 초의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준호의 차가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장했다. 그는 준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 여자는 당장 해고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 실장은 준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는 총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다. 서연은 준호의 비서실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하고 해고당했다. 그녀는 좌절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준호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는 서연을 해고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슬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잔인하게 대했다는 사실에 후회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서연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친구, 그녀의 모든 것을. 그는 그녀가 가난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그의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건넨 도움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오해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아가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이준호는 서연을 해고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상처 입은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평범한 소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고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는 비서실장 초의 실장에게 서연을 다시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초의 실장, 그 여자를 찾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다시 데려와.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초의 실장은 준호의 지시에 놀랐다. 그는 준호가 한 여자를 이토록 집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준호의 지시에 따라 서연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녀의 가족, 그녀가 사는 곳,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그녀의 친구들. 그는 서연이 가난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착한 소녀라는 것을 알았다. 한편 서연은 준호에게서 쫓겨난 후 좌절감에 빠졌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호와의 하룻밤이 그녀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빚을 내야만 했다. 그녀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그들은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돈을 갚지 않으면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서연은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도망쳤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집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녀는 거리에서 잠을 자고 빵 한 조각으로 배를 채웠다. 그녀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때 준호는 서연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서연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분노에 떨었다. 그는 그녀를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말했다. 그 사채업자들을 찾아내. 그리고 그들을 모두 제거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최 실장은 준호의 지시에 따라 사채업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준호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추적했다. 그는 그들이 강동민이라는 남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강동민은 부동산 업자였지만 그의 사업은 모두 불법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랄한 남자였다. 준호는 강동민이 자신의 아버지와도 악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강동민은 과거 준호의 아버지를 속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준호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 준호는 강동민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강동민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준호는 서연을 찾아냈다. 그녀는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준호는 그녀를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서연 씨, 이제 제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준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준호는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불안해했지만 준호는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지켜보며 그의 차가운 외모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 관계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동민은 준호가 서연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에 떨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복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하여 준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서연의 과거를 폭로했다. 그는 서연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그녀를 천박하고 돈에 눈이 먼 여자라 비난했다. 언론은 서연과 준호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제2그룹 총수, 가난한 여인과 하룻밤 사랑에 빠져 라는 기사 제목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준호의 사랑을 비난했다. 그들은 준호가 한낱 가난한 여자에게 빠져 그룹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난했다. 준호의 가족들도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다. 그들은 준호에게 서연을 버리고 가문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하라고 압박했다. 준호는 가족들의 반대와 언론의 비난에 맞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저는 한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찾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제가 알던 어떤 여자보다도 순수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비난했다. 서연은 준호의 사랑에 감동했지만 그녀는 준호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아니요, 서연 씨, 당신은 나에게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했다. 준호는 서연에게 강동민과의 싸움을 설명했다. 강동민은 당신의 가족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망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당신의 복수는 이제 우리의 복수입니다. 준호의 말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강동민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함께 강동민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강동민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리 증거들을 추적했다. 서연은 그녀의 기억을 되살려 강동민이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날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기록했다. 그녀는 강동민의 모든 죄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준호와 한서연의 관계는 이제 세상의 비난과 맞서 싸우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다. 준호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연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세상에 알렸지만
그들의 사랑을 흠집내려는 언론과 가족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강동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준호의 회사인 제이그룹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의 가족이 진 사채빚을 이용해 준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려 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준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파멸시키는 것. 김 실장, 강동민이 무슨 짓을 하든 서연 씨의 가족에게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해. 준호는 최 실장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지키려는 불타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준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나에게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강동민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리 증거들을 추적했다. 그는 강동민이 부동산 사업을 가장하여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동민은 마약 거래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였고 그 돈을 이용해 준호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 서연은 준호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준호에게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강동민이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날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기록했다. 그녀는 강동민이 그녀의 가족을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방법과 그의 모든 거짓말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녀의 기억은 준호에게 강동민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서연 씨, 당신의 기억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준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하지만 강동민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준호와 서연의 관계를 이용해 그들을 협박했다. 그는 언론에 서연이 준호를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다는 허위 기사를 흘렸다. 그는 서연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준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 강동민의 비열한 협박에 준호는 분노에 떨었다. 그는 서연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 애씨, 저는 괜찮습니다. 저의 가족은 제가 지킬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복수를 완성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 때문에 복수를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강동민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준호는 서연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서연 씨. 당신의 복수는 이제 우리의 복수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은 함께 강동민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강동민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리 증거들을 추적했다. 서연은 그녀의 기억을 되살려 강동민이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날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기록했다. 그녀는 강동민의 모든 죄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강동민의 비열한 협박은 이준호와 한서연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강동민의 모든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경호팀을 동원했고 그녀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서연은 준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하지만 강동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이용한 공격이 실패하자 준호의 회사인 J그룹을 향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J그룹의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협박하고 그의 회사의 모든 자금을 차단했다. 준호는 궁지에 몰렸다. 그는 강동민의 막강한 힘 앞에 무력함을 느꼈다. 그때 서연은 준호의 옆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준호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녀는 준호에게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강동민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추적하겠다고 제안했다. 준호 씨, 강동민은 당신의 적이기도 하지만 저의 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제안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서연 씨,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당신의 복수는 이제 우리의 복수입니다. 서연은 강동민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부동산 사업을 가장하여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동민은 마약 거래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였고 그 돈을 이용해 준호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마약 카르텔의 모든 비밀과 배후 세력의 모든 범죄 행위를 준호에게 넘겨주었다. 그녀는 준호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원했다. 그녀의 정보는 정확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강동민이 사용하는 비밀 통신망과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모든 정보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하는 암호명, 거래 장소, 그리고 그들의 수장이 가진 가장 중요한 약점까지 알아냈다. 그녀는 그들의 수장이 자신의 가족에게는 지독한 사랑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 증거들은 그가 가장 아끼는 딸에게 선물한 작은 곰 인형 속에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작전을 세웠다. 그는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증거를 넘겨 마약 카르텔을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준호는 강동민과 그의 배후 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폭로했다. 그의 용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환호했다. 강동민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준호의 J그룹은 그들의 모든 시도를 막아냈다. 준호는 J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그들의 모든 인맥을 고립시켰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 그러나 강동민은 마지막까지 준호를 괴롭혔다. 그는 마약 카르텔의 모든 정보를 준호에게 넘겨주고 사라졌다. 그는 준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너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준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준호는 강동민이 왜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강동민이 아직 숨겨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동민의 몰락은 신속하고도 처참했다. 그가 오만하게 깔보았던 이준호와 한서연의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었다. 준호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카르텔과의 연결고리를 폭로했고 강동민의 불법 자금 세탁 및 비리 증거들을 검찰에 넘겼다. 한때 사회를 주름잡던 거물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 모든 승리의 중심에는 준호의 냉철한 전략과 서연의 놀라운 기억력이 있었다. 그들의 승리는 J그룹 내에서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한때 서연을 얕보았던 직원들은 그녀를 존경과 경애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총수의 연인이 아니라 그룹의 위기를 구해낸 숨겨진 영웅이었다. 특히 첫날 서연을 쫓아냈던 비서실 직원들은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들은 이제 서연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하지만 강동민의 마지막 메시지,
너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는 준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강동민이 자신을 향한 복수를 위해 어떤 비밀을 숨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승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준호의 마음을 짓눌렀다. 준호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연 씨, 강동민이 아직 숨겨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말을 믿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강동민의 모든 것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동민의 사업 기록, 개인 통화 기록,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을 다시 분석했다. 그들은 강동민이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블루오션이라는 비밀 조직과 함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블루오션은 강동민의 아버지가 설립한 비밀 조직으로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 내역을 관리하고 있었다. 준호와 서연은 블루오션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그들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냈다. 아지트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낡은 창고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강동민의 아버지가 블루오션을 통해 제이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준호의 아버지가 제이그룹의 총수였던 시절부터 제이그룹을 무너뜨리려 했고 강동민은 그의 복수를 이어받았던 것이다. 강동민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들의 비밀 조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고였다. 준호와 서연은 블루오션의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블루오션의 비밀 아지트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넘겼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준호는 강동민의 아버지와 블루오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폭로했다. 그의 용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환호했다. 블루오션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으려 했지만 준호의 제이그룹은 그들의 모든 시도를 막아냈다. 준호는 제이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의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그들의 모든 인맥을 고립시켰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들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준호와 서연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이나 복수가 아닌 서로의 존재를 갈망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 준호는 서연의 깊은 외로움을 이해했고 서연은 준호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블루 오션의 몰락은 제이그룹을 둘러싼 모든 위협을 종식시켰다. 이준호와 한서연의 용기 있는 폭로 덕분에 그들은 더 이상 강동민이나 그의 아버지 혹은 그들의 숨겨진 범죄 조직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게 되었다. 세상은 그들을 정의의 심판자라 칭송했고 제이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통은 그들만이 알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준호와 서연은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 준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그녀는 준호의 가족들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호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떠나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준호는 서연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아니요, 서연 씨, 당신은 나에게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그의 부모님은 서연을 보며 놀랐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준호가 서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준호와 서연의 사랑을 축복했다. 준호의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야, 준호는 너를 만나고 많이 변했단다. 너는 준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준호의 삼촌은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는 서연이 준호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들먹이며 준호를 압박했다. 준호야, 너는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어찌 그런 천한 여자와 결혼하려 하느냐? 그 여자는 너에게 짐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삼촌의 말에 분노했지만 그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서연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서연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가장 큰 승리였다. 이준호의 삼촌, 김성한 이사는 조카의 결혼을 막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서연을 돈에 눈이 먼 천박한 여자로 매도하며 그녀가 과거 사채업자들에게 쫓겼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론에 흘렸다. 그는 서연이 준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준호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제2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그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 준호야, 너는 한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김이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찬 조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삼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저의 운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속에는 서연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사랑에 감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김이사가 그녀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약점으로 여겼지만 그녀는 무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김이사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했다. 그들은 김이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이사가 준호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경쟁사와 손을 잡고 제그룹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이사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준호는 김이사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냉철하게 김이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제2그룹의 모든 이사들이 모이는 정기 이사회 날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사회 날, 김이사가 기술을 팔아넘기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사회 날,
김 이사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는 준호에게 비웃으며 말했다. 준호야, 이제 네가 이 회사에서 사라지는 날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준호는 김 이사의 비웃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자 준호는 김 이사가 회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 이사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분노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은 이 천박한 여자가 꾸민 짓이다. 그때 서연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김 이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무시했지만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이사들에게 제시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세상에 알렸다. 김 이사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얕봤지만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의 모든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김 이사의 최후는 비참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했다. 그의 아들과 가족들조차 그의 비리와 배신에 등을 돌렸다. 한때 J그룹의 실세로 군림했던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퇴장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의 무덤이 되었고 그를 파멸시킨 것은 그가 가장 얕보았던 한서연이라는 사실에 세상은 경악했다. 이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후 이준호와 한서연은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 준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저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차가운 세상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은 저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다. 한 달 후, 이준호는 한서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네, 준호 씨, 당신과 함께라면 저의 삶은 완벽할 겁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가장 큰 승리였다. 이준호와 한서연의 결혼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지위나 부의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증거였다. 서연은 더 이상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그와 함께 J그룹을 더욱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함께 이겨냈던 모든 전투의 증거였고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모든 희망의 결실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감이 되었다.